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최재란입니다.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기반시설이 열악하거나 노후 불량 건축물 또는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이 밀접한 지역에 부족한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정비사업이라고 말입니다. 마지막 부분만 좀 다시 읽어볼까요?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사업. 정비와 개량보다 보전이 우선하는 것을 보며 최근 불거진 종묘개발사업처럼 서울시의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철학, 그리고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길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2003년 4월 도시개발법에 따라 사업지 전부를 환지로 하라는 조건으로 얼개가 세워지고 20년 하고도 2년이 더 지났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헌인마을 개발 사업은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시장님께서는 지난 2023년 10월 제320회 임시회를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헌인마을에 관련해 질문하는 본 의원에게 고소하라, 감사 청구도 하라며 금도도 운운하셨었습니다. 잠시 후 시정 질문을 마칠 때쯤이면 아마도 오늘은 본 의원이 시장님께 고소하시라고, 감사 청구도 하고 공무원 징계도 검토하라고 요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아시듯 헌인마을 개발 사업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시간도 꽤 지났으므로 질문 전에 잠시 내용을 복기해 보겠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께서 보궐선거를 통해 취임한 후 채 반년도 지나지 않은 2021년 8월 헌인마을 도시개발 사업의 실시계획 변경을 인가합니다. 시장 취임하자마자 왜 그렇게 급하게 승인했는가에 대해 당시 설왕설래가 많았던 기억도 나네요. 본 의원은 당시 시정질문을 통해서 헌인마을 관련해 접수된 그런 실시계획 변경인가 서류만 좀 제대로 검토했어도 조합원 구성 등에 대한 이상 징후를 감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명의신탁의 불법성도 지적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잘 살피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묵인한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각종 도시개발 사업의 인허가는 사업 목표뿐 아니라 과정의 공정성과 개발 사업의 효과, 그리고 향후 발생할 부작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유독 헌인마을 앞에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장님의 실시계획 변경 인가로 제2종 전용 주거지역에 거주하던 다수의 조합원들이 환지를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주거환경을 개선하라고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는데 토지 소유주인 조합원들이 환지를 받지 못하게 됐다면 이것은 실패한 개발 사업이자 도시개발 취지에 반하는 모순된 행위라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실시계획 변경 인가 취소하고 실시계획을 재수립하라고 당시에 요구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뿐 아니라 헌인마을 도시개발 사업 곳곳에서 불법과 꼼수가 다수 발견됩니다.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 김창규 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입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본부장님 헌인마을 개발 사업 잘 아시죠? 저도 업무하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우리 본부장님 얼굴 뵈니까 제가 마음이 약해지죠? 같이 고생했던 기억이 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과 사를 쪽 구분해 보겠습니다. 이 실시계획 변경이 인가된 2021년 8월 이후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됐고 현재 또 추후 어떤 계획이 남아 있는지 잠깐 짧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실시계획 인가 후에 환지계획 인가를 구청에서 환지계획 인가를 거쳐서 23년에 건축허가, 그러니까 2종 주거 전용 지역에 대해서 건축 허가가 되었고 작년 9월에 착공이 되어서 현재 공정은 한 20% 정도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헌인마을은 실시계획 변경 인가 후에 2022년 6월 환지 계획을 득했고 한 달 만에 환지 예정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3년 7월 건축 허가를 거쳐서 현재 10블럭 222세대 공동주택 건축 공사와 함께 분양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신탁, 한국부동산투자신탁, 대신자산신탁, 신영부동산신탁 등 헌인마을 건축주들은 분양을 위해 인터넷 매체, 신문, 방송 등의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남동과 뚝섬 유원지에는 럭셔리한 홍보관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분양가가 놀랍습니다. 평당 1억 3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입니다. 세대당 약 70억에서 130억 원에 이르는 최고급 주택을 이미 분양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미 분양하고 일반 분양 차이점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미 분양하냐 이런 부분 차이가 있을 그렇게 것 설명도 같습니다. 가능하죠.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헌인마을은 이미 분양 중입니다. 왜 일반 분양이 아닌 이미 분양일까 좀 살펴봤더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개 블록으로 쪼개고 블록당 30세대 미만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슬라이드 좀 볼까요? 우측 그림을 보면 코람코 자산신탁, K부동산신탁, 교보자산신탁, 무공화신탁, 신영부동산신탁 등이 무슨 널뛰기 하듯이 블록을 하나씩 맡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왜 저렇게 하는지, 왜 저런 식으로 개발하는지 눈치채셨죠? 예, 파악은 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블럭이 붙어 있으면 하나의 사업자로 보기 때문에 저렇게 블럭을 떨어뜨려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델하우스 분양 안내 직원이 이실직고를 하네요. 저 밑에 사진에 그 멘트가 있는데 10개 블럭이지만 헌인타운 개발이 하는 하나의 사업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눈 가리고 아웅, 아주 질 나쁜 꼼수입니다. 이걸 눈 감아준 기관도 심각하다는 거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보면 30세대 미만의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이라도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일반 분양을 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헌인마을이 어떨까요? 블럭이 10개인데요. 바닥 면적의 합계가 가장 작은 곳이 바닥 면적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1,000제곱미터가 넘습니다. 그런데도 이미 분양을 하고 있어요. 이뿐 아닙니다. 건축법 역시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그런 건축물은 분양가 규제 적용 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헌인마을은 이것도 비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살펴봤더니 서초구청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석을 했기 때문입니다. 본부장님, 혹시 본부장님도 서초구청과 좀 의견이 같으세요? 이게 해당이 안 될까요? 예, 어쨌든 저희가 30세대 미만일 경우는 사업 승인 대상이 아니고 건축 허가 대상이고, 그래서 분양 대상, 일반 분양 대상이 아닌 걸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아주 건조하게 답변하시네요. 저 사진만 봐도 두세 개의 업자들이 하나씩 건너뛰어서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듯 헌인마을 건축주는 불법과 꼼수를 오가면서 개발사업자가 막대한 이익을 지금 취하는 구조로 결국은 변질됐어요. 그것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개발사업 취지도 역행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2003년 헌인마을 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누가 신청했을까요? 조합원들이죠. 조합원들이 신청한 겁니다. 이게 왜 선행돼야 되냐면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개발 사업에서 최우선적으로 선행돼야 될 게 바로 토지 확보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토지를 갖고 있는 조합원들이 신청하는 게 첫 번째 순서가 됩니다. 다른 슬라이드 좀 하나 보시겠습니다. 도시개발법을 보면 환지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 사항이 담겨 있는데요. 계획 수립, 계획 변경 모두 조건이 동일합니다.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바로 이것이 그 조항인데요. 국토부 업무 지침도 좀 함께 봤습니다. 환지 지정은 토지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60일 이상 서면 통지하고 신청을 받아라라고 합니다. 변경도 동일합니다. 본부장님, 지금부터 드리는 질문이 오늘 제가 드리는 질문 중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 8월 오 시장께서 인가한 헌인마을 실시계획 변경은 개별 환지를 집단 환지로 변경하는 그런 것이 바로 주 내용이에요.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조합원들의 개별 환지가 집단 환지로 변경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 실시계획 변경 인가가 개별이 변경으로 집단으로 바뀐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한테 따로 답변 주시고요. 그러면은 그거를 지금 잠시만요. 시간 좀 멈춰 주시겠습니까? 부의장님? 부의장님. 시간 좀 잠시 멈춰 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본부장님 답변이 저랑 이렇게 상충되면 이 다음 질문이 진행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 알고 바로 있습니다. 그거 증명하실 수 있으세요? 저희도 파악하고 왔는데요. 환지 방식이 변경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21년 8월에 실시계획 변경 인가가 된 사항은 획지 내에서 필지 분할 가능성이 삭제한 그거 말고는 그거를 본부장님, 개별 환지를 집단 환지 바꾼 건 없습니다. 제가 먼저 시정주민에서 헌인마을 관련해서 거론했던 질문 다시 살펴보고 답변 주세요. 이것 때문에 싸우다가는 안 되겠습니다. 예, 시간 해주십시오. 조합원들 안내 받지 못했습니다. 네, 개별 환지가 집단 환지로 변경되는 것은 조합원의 재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대 사안이에요. 그래서 도시개발법에 개발계획 변경을 선행하라고 명시한 겁니다. 그리고 안내하라고도 한 거고요. 그런데 서울시가 법을 지키지 않아서 토지 소유주들이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제4조 제4항 위반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이 이거를 부인하고 계시네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헌인마을 조합원들이 신청한 개발 방식은 개별 환지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집단 환지 방식으로 변경된 겁니다. 왜 자꾸 아니라 그러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로 인해서 환지를 받지 못하는 조합원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왜 아니라 그러세요? 이게 이번 시정주민의 핵심입니다. 예, 본부장님 일단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앉으셔서 확인해 보세요. 예, 이번 슬라이드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건축주로 알고 있던 네 곳의 신탁사들은 건축 허가를 받은 대지가 자신들의 소유가 아니고 위탁자로부터 수탁받은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들은 위탁자의 토지와 사업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용역비를 받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내용도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위 네 곳의 신탁사에 2023년 12월 7,200억을 비롯 총 8,500여억 원의 PF 대출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신탁사들은 NH투자증권과 PF 대출 계약을 하거나 대출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더불어 자신들에게 토지를 위탁한 곳은 헌인타운 개발이고 PF 대출도 헌인타운 개발이 받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장경태 국회의원실 서면 질의 답변에 근거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예, 제가 임의로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희한하죠? 한쪽은 돈을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답변대로 보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장님. 시장님, 이 질문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직을 사칭해서 공문서에 결제하는 행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일이 있으면 큰일 나겠죠. 큰일 나죠? 예.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법조인 출신이셔서. 기억 못 하겠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그 5번 슬라이드 좀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 우측 공문은 서초구청에서 발생한 것으로 환지 계획 인가서 통보서입니다. 실명 일부를 가렸습니다만 아마 당사자들은 아실 겁니다. 저 중 한 분은 지금 현재 서울시청 도시계획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결제자들이 참 독특해요. 도시계획과장을 대신해서 팀장이 결제했고 도시관리국장도 대리 결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제일을 볼까요? 2022년 6월입니다. 이미 헌인마을 개발 사업 문제가 불거질 대로 불거진 상태였는데 이 중요한 사업을 국장도 아니고 대직자가 한다? 굉장히 눈이 가는 그런 부분이에요. 저희 그러니까 서초구에서 서초구 얘기입니다. 예, 서초구 얘기예요. 국장과 과장이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휴가를 냈다는 말도 당시에 떠돌았어요. 그러니까 통보서에 문제가 있다는 것, 이 결제가 차후 자신들에게 큰 책임이 될 거라는 걸 아마 알고 그러지 않았냐 이런 말이 서초구청 내부에서 돌았던 것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요, 시장님, 저 공문에서 보이는 제일 왼쪽에 김땡영, 이 해당 공무원이요 담당 주무관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확인된 내용입니다. 직을 사칭했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장님께 그 질문을 먼저 드렸던 건데 공문을 보여주면서 사실 여부를 묻는 헌인마을 주민들 앞에서 속된 말로 저 직원이 달달달달 떨면서 답을 못했다고 해요. 본의원의 판단으로 이건은 형사로 가야 되는데 제가 주민분들께 왜 형사 진행 안 하셨냐 여쭤보니까 딸 같아서 그랬답니다. 딸 같아서. 예. 어렵게 공무원 시험 합격했을 거고 위에서 지시해서 그 친구도 했을 텐데 그 친구의 창창한 앞날을 차마 막을 수가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들이 입은 피해나 분노보다 청년 공무원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세요. 이 헌인마을 주민분들이. 이렇게 선한 분들에게 도대체 서울시장과 시청, 서초구청장과 구청 직원들은 무슨 일을 한 거냐고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남의 땅에 집 짓는 것이 가능합니까?
안 되겠죠. 안 되죠? 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헌인마을은 토지 소유주 및 조합원의 동의나 승인 없이 사업 허가가 났고요. 공사와 분양을 진행 중입니다.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계속 보면서 이 헌인마을은 국내법이 아닌 국제법이 적용되는 치해법권이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했어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은 개발업자가 아니라 수분양자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현재 헌인마을 건축주들은 토지 확보나 제한물권 해지 이런 것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의 토지에 건축공사와 분양을 강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남의 땅에 집을 짓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헌인마을 토지 소유자들의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향후에는 아마 아무것도 모르고 분양받은 수분양자들도 피해를 입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정체 모를 시행사와 신탁사 간 PF 대출로 야기될 금융 피해는 또 어떻게 되도록 할까? 이 도미노를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하라는 고민을 한참 했습니다. 시장님 이제 좀 아시겠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이 모든 일은 실시계 변경 인가를 한 그 순간 시작됐다라고 본의원은 봅니다. 조합원 및 토지 소유주들의 의사 결정권을 박탈하는 직권 남용이라고 저는 보고요. 자행한 이 특정 사업자에게 특효를 안겨주는 사업으로 변질됐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뭐 자인은 아니셨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도의적인 어떤 책임감을 좀 느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방금 전에 혹시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주십시오. 국장께 당시의 결재권자가 누구냐 물어보니까 국장 전결사항이라고 그러네요. 시장님 그건 저번에도 얘기하셨잖아요. 네, 하여튼 저는 이 사건에 솔직히 말해서 의원님만큼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당시에 어떤 대화를 했는지 지금 솔직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이때 당시에 누가 결재를 했느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제가 취임 이후에 한 서너 달 뒤에 아까 말씀하신 무슨 인가요? 실시계획인가요? 실시계획 변경. 실시계획 변경 인가가 벌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네. 당시를 회고를 해보면 제가 보궐선거로 들어와 가지고 사실 뭐 그때는 인수위원회도 작동이 안 됐었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디테일을 챙기기는 좀 어려웠을 겁니다. 제 기억에도 전혀 없고요. 보고받은 기억도 없고요. 이제 그런 사안을 지난번에 이어서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을 하시는데 의원님 질문하시는 취지를 지금까지 지켜보면 뭐 상당히 불법, 탈법 행위가 이 프로세스상에 게재가 돼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그때도 답답해서 저는 지금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형사고소를 한번 해주시면 오히려 도움이 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제가 드렸던 모양인데 오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더 확신이 드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형사 고소를 하려면 최소한의 사실관계가 확정이 돼야 되고 범죄 혐의가 확인이 돼야 고소를 해도 무고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시는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해서 최소한의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 기초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겠고요. 의원님께 뭐 형사 고소를 하시라 이런 말씀은 지금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감사 결과를 가지고 의원님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저희가 만약에 이 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형사고소를 하겠습니다. 감사할 일이 많아졌네요. 한강버스도 그렇고. 하여튼 뭐. 근데 아까 분명히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있는 것 같네요. 우리 아까. 그거는 이걸 제가 몇 년을 지금 이걸 들여다보고. 아니 근데 있는데요. 지금 아까.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하죠. 시간이 가니까. 요건 그게. 아니 아까 질문하시기 전에. 오늘 질문 그 예상 목록에 이게 있어서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이 자리에 와서도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몇 번을 그걸 강조하더라고요. 환지 없었다. 개별 환지 그대로다. 처음에 인가는요 개별로 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집단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환지를 못 받는 피해자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저한테 몇 번을 물으셔도 저는 해당 국장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긴 여기서 서로 확인해서 나중에 추후 얘기하고요. 어쨌든 뭐 본의원은 어떻게 이런 개발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 해서 이해를 하려다 포기했어요. 이해가 도저히 안 돼서.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가 한간에 떠돌았나라는 생각도 잠깐 했어요. 뭐 우리 시장님은 기분 나쁘실 수 있겠지만 뭐 시장님이 시장으로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할게요. 기분 나쁘지 않으시다니까 할게요.
시장님이 김건희 일가에게 시장으로 낙점을 받아서 그 보온을 이렇게 했다라는 말이 떠돈 건 아마 시장님도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전혀- 이런가? 예, 그런 생각도 잠깐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최은순 당신을 씨도 회고를 그래서- 해보시면요, 예, 예. 이렇습니다. 제가 보궐선거로 서울시장으로 당선될 때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분 아직 정치 시작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런 말이 그래서 돌았던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앞뒤 순서가 안 맞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상식적으로 이 사업이 하도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랬다라고 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 하여튼 뭐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사업을 보면 볼수록 정말 어떻게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지라는 생각이 이게 멈춰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도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오늘 이 질문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시정질문의 마무리는 그거예요. 조금 전에 뭐 감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본 의원은 지금 현재 공사와 분양을 일단 중단시키고 그리고 이거를 철저하게 살펴봐야 된다. 그 요구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시장님께서 먼저 선행적으로 감사를 하겠다라고 하셨으니 그 약속을 지키실 거다라고 이렇게 좀 그럼 예. 내일 오늘 당장 지시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시장님께서 제가 감사를 하겠다는 이유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도 있지만 오늘 이 질문 목록을 사전에 어제 받았을 거 아닙니까? 보니까 쪼개기에 대한 언급이 있으시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30가구씩으로 나눠가지고 사실상 법을 일탈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편법이라 그랬잖아요. 편법 예. 한 거죠. 그게 이제 탈법이라고 하는데 그 탈법을 보고 제가 이거는 뭔가 감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어제 오늘 했습니다. 이건 감사를 해서 위법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상응하는 조치를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감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네. 어쨌든 뭐 본 의원이 준비한 자료를 보고 그렇게 생각을 가져주셨다니 예, 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도시개발 사업의 최종 승인권자는 어쨌든 뭐 전결이다 말씀하셔도 시장님이세요. 우리가 그래서 왕관의 무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허가 과정에서 전반적인 좀 조사도 해야 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공직자 아까 말씀드린 결재권 그것도 감사하셔서 거에 상응하는 좀 조치도 예,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을 바로잡지 않으면요 향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너무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개발업자들한테 야 너네들 이렇게 꼼수 부려서 하면 이거 다 피해서 할 수 있어. 너희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어라고 서울시가 인정해 주는 꼴이 됩니다. 저도 그거를 우려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거를 그냥 넘길 수 사실 없다라고 뭐 말씀을 드린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는 제도 자체로는 저는 동의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어쨌든 예, 동의 그런데 여부보다 예,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절차를 이런 식으로 만약에 면탈을 했다면 그렇죠. 그거는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죠. 예, 법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따라야 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또 긍정적인 답변을 주셔서 예, 본 의원도 예, 상당히 흡족합니다. 이거는 좀 더 철저하게 예, 확인하시고 내용 저한테도 보고해 주시고 공유해 주시길 예, 부탁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네. 질문 요지에 청년안심 주택도 담겨 있습니다. 어제 해당 직원에게 오늘 질문과 관련된 공문 일체를 제가 미리 공유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좀 서면으로 받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좀 제가 이 내용을 좀 쭉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5월 14일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 민간사업자 및 각 구청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 즉 준공 전에 임대보증금 보증에 대한 가입을 철저히 하라는 공문을 발송합니다. 이 내용은 여전히 주기적으로 발송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25년 9월 30일 서울시는 노원구청에 공문을 하나 보냅니다. 위 규정이 23년 10월 2일 시행되는데 그 이후에 가입한 임대사업자만 해당된다는 부칙이 있으니 임대사업자의 등록일을 확인하고 준공 처리하라고 이런 내용을 담아서 말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공문은 민간사업자들에게는 발송되지 않은 걸로 확인됩니다. 25년 9월 30일 서울시의 이 공문을 받은 노원구청은 당일 노원구의 한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의 사용 승인을 허락해 줍니다. 다음 날이죠. 25년 10월 1일 서울시는 또 구청에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 즉 준공 전에 임대보증금 보증에 대한 가입을 철저히 지키라는 공문을 다시 보냅니다. 그런데 사실 이 25년 9월 30일에 보낸 공문은 좀 어떻게 보면 거짓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25년 10월 2일 이후에 임대사업자만 사용 승인 전에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가 있는 것처럼 공문을 보냈지만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에는 임대사업자는 사용 검사 전에 임대보증금 보증을 가입하라는 동일한 문구가 이미 15년 12월 29일부터 있었기 때문입니다. 24년 2월 6일에 삭제되었고요. 그래서 즉 임대사업자의 사용승인 전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는 25년 12월 29일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서울시는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한 내용의 앞뒤를 자르고 공문으로 노원구청을 내용을 보냈어요. 노원구청은 공문을 받자마자 지역에 있는 특정 청년 안심주택의 사용 승인 준공을 내준 거고요. 왜 서울시는 이 공문을 다른 민간업체들한테는 공유하지 않았을까가 바로 제 고민의 시작이었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마치 특정 지역의 청년 안심주택에 특혜를 주기 위함이 아니었냐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과정이었기 때문이죠. 그 공문은 노원구청에서 같은 내용으로 질의한 것이고 서울시에서 회신한 답변입니다. 문제가 있는 답변과 회신이 이 당사자들만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고 다른 민간 사업자들은 모르고 있었다. 제가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죠. 노원구의 그 청년 안심주택은 도대체 정체가 뭐지? 그런 궁금증이 좀 당연히 생겼겠죠. 그래서 좀 찾아봤습니다. 이게 의심이 좀 확신이 되려고 그래요. 이거 풀어주셔야 됩니다. 해당 청년 안심주택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기본 조건인 LTV 60%를 맞추는데 어려워하는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업장은 특이하게도 일부 분양은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두의 안심주택 건립이라는 그 기준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분양의 선행 조건이 준공이에요. 이제 이해되시겠죠? 분양만 하면 LTV 60%를 맞출 수 있었던 청년 안심주택 사업장이 바로 이곳 노원구의 그 청년 안심주택이었습니다. 그러니 준공이 가장 큰 이슈고 최우선적인 목적이었겠죠. 청년 안심주택 민간 사업자들의 사정은 천차만별이고 모두 각자의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의 모든 사업과 정책 그리고 방향이 일관돼야 한다라고 본의원이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년 안심을 위해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준공 전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공문으로 안내를 했으면서 특정 민간업자의 사정을 봐주기 위한 핀셋 혜택 정책,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혹시 이 대표자가 서울시청 팀장 출신이어서 가능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도 하게 됩니다. 시청은 준공이 구청 소관이라 답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닙니다. 서울시 사업입니다. 준공 전 구청이 서울시에 협의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구청 소관이라고 그렇게 떠넘기는 것은 곤란합니다. 무엇보다 법령의 맥락조차 해석에 좀 실패했다라는 것도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미 너무 오랜 시간 이용하는 청년과 사업자 모두에게 혼란과 불편을 안겨드렸고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책이 일관되고 모두에게 공평해야 하는데 어떤 사유인지 시시각각 누구에겐가는 좀 편중된 행정으로 다가가는 것 같아서 심히 유감입니다. 동일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타 민간 사업자의 안심을 신뢰를 뺏은 거기도 합니다. 민간업자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불편주택이 됐다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잘못한 것은 사과하고 정정하는 것이 맞으니 제대로 처리하고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더불어 서울시는 앞으로 행정 업무에 공명정대함을 갖춰줄 것도 요구하고 또한 기대합니다. 개인적으로 어제는 제11대 서울시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있던 날입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면 어떤 날은 기쁨과 보람이, 어떤 날은 절망의 두 무릎이 꺾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돌이켜보면 참 좋았습니다. 아마 함께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혼자 빨리 가기보다 함께 멀리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그리고 걸어가는 그 길 끝에는 그 누구도 아닌 우리 서울 시민들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 정근식 교육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출입기자 및 언론인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언제나 시민 편 최재란입니다.